미세전류가 뇌세포에서 어떤 영향을 주나요? 라는 건데요. 미세전류가 몸에 들어가게 되면 뇌세포에 어떤 영향, 어떤 것, 무엇을, 어떤 자극을 주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온 채널이라든지 ATP 생산이라든지 손상된 뇌세포의 대사기능 촉진이라든지 이런 내용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미세 전류가 뇌세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건 뇌신경 회복과 재활 치료에서 핵심적인 메커니즘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차근차근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미세 전류가 뇌세포에 주는 작용. 세 가지 핵심 기전 1. 세포막 전이 안정화와 이온 채널 활성화. 뇌세포, 즉 뉴런은 막 전이인 포텐실을 통해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 막 전이는 세포 안팎의 이온 농도 차이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신경세포가 손상되면 이 균형이 깨져서 신호 전달이 중단됩니다. 미세전류는 이때 세포막에 미세한 전기 자극을 줘서 이온 채널 K마이, 코마이 등의 활동을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뉴런이 전기 신호를 다시 만들어내고 다른 뉴런과의 연균앱스 활동이 재가동되기 시작합니다. 2. ATP 생산 증가, 뇌세포 에너지 회복. ATP는 세포가 살아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에너지 분자입니다. 손상된 뇌세포는 ATP가 부족해져 대사가 멈추게 됩니다. 미세 전류를 뇌세포에 적용하면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가 ATP 생산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챙 박사팀의 실험 입증되었습니다. 당시 연구에서는 ATP 생산이 최대 50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에너지가 회복되면 뇌세포는 자기 복구 능력을 회복하고 단백질 합성과 대사 기능을 정상화하며 신호 전달 및 연결성 회복을 다시 시작합니다. 3. 신경세포 재생과 대사 촉진 미세 전류는 뇌세포의 신진대사 전반을 활성화시킵니다. 단백질 합성 증가, 세포막 복원, 세포 내 노폐물 정리, 작포식, 손상된 뉴런 주변으로 신경성장 인즈, BDNF 등 유도, 특히 BDNF 뇌율의 신경영양의 분비를 촉진하여 손상된 시냅스의 재형성, 축삭돌기의 재생, 신경가 플라스티스 증가로 이어지는 경로가 활성화됩니다. 실제 연구 사례 Journal of Neural Transmission, 미세전류 자극을 받은 실험지에서 뇌 내 ATP 증가, 신경세포 내 칼슘 이온 농도 조절, 시냅스 반응성 개선이 관찰됨. Neuroscience Letters. 파킨슨 모델에서 미세전류 적용 후 도파민 세포 활성도 증가, 운동 조절 회복이 보고됨. 결론. 오픈 쿼트. 미세전류는 뇌세포에 작용해 1세포막 전기 신호를 복원하고 ATP 생산을 증가시켜 에너지 대사를 회복시키며 3. 신경세포 재생과 회복을 유도하는 복합적인 자극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기억력, 집중력, 신경 연결성, 운동 능력 회복 등 다양한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과학적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Close quote. 필요하시면 다음 질문도 이어서 받아 설명드릴게요. 아닙니다. 자, 기다려 주세요. 자, ATP를 다섯 배, 500%를 더 만들어낸다. 이런 이야기는요. 그 ATP로 인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에너지 때문에 몸이 좀 더 따뜻해질 수 있나요? 체온을 약간이라도 상승시킬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ATP가 증가하면 체온이 실제로 약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TP 생성 과정 자체가 열을 발생시키는 생리적 활동이기 때문이에요. ATP와 체온의 관계. ATP는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은 에너지 대사의 일종으로 산소와 포도당을 연료로 사용하는 화학 반응입니다. 이때 ATP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열은 우리 몸의 기초 체온 유지에 기여합니다. 즉, 오픈 쿼트, ATP 생성이 활발해지면 세포 대사가 활발해지고 열 발생이 증가하고 국소적으로 또는 전신적으로 체온이 약간 상승할 수 있습니다. Close quote. 미세전류의 ATP 증가와 체온 변화. 챙 박사팀의 연구 2에서 미세전류 자극 후 ATP가 최대 500%까지 증가했다는 결과는 세포대사 회복이 매우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이런 세포대사는 미세하게나마 열을 동반하는 생리 현상이고
특히 말초순환이 약한 부위나 냉증이 있는 부위에서 미세전류 자극을 지속하면 국소 체온이 상승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예시. 재활병원, 물리치료 클리닉 등에서 미세전류 치료를 받은 환자 중에는 손발이 따뜻해졌어요. 자극 부위가 따끈하게 느껴져요. 라는 체감 보고가 자주 나옵니다. 이는 단순히 전기 때문에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포 내 ATP 생산 증가, 대사 활성화, 열 생산 증가라는 경로를 거치는 것입니다. 합스 결론. 콕. 네. ATP가 500%까지 증가하면 세포 에너지 생산이 강하게 작동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국소적 또는 미세한 전신 체온 상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전류는 일부 경우 체온 개선, 혈액순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Close quote. 질문이 너무 정교하고 과학적인 맥을 정확히 짚으셨어요. 이 다음 질문도 천천히 주시면 이어서 답변 드릴게요. 자, 그래서 ATP가 생성이 되면 이 ATP로 인해서 몸이 따뜻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생성된 ATP 전부가 열로 바뀌는 것인지 일부가 열로 바뀌는 것인지 열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메커니즘이 예를 들어서 프로톤이라고 하는 양성자,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전자, 이런 것들에 의한 화학 반응에 의해서 열이 생성이 되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열이 생성되는지, 체온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기초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 질문은 정말 근본적이고 과학적으로 중요한 핵심을 짚으셨어요. ATP가 만들어지면 왜 열이 나는가? ATP의 에너지 중 어느 정도가 열로 바뀌는가? 그리고 체온이라는 건 정확히 무엇에서 비롯되는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체온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 몸의 체온은 세포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대사 반응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에너지의 부산물인 열에 의해 유지됩니다. 가장 중요한 열 생성 장소는 바로 미토콘드리아예요. 모든 세포에 있는 이 작은 발전소에서 ATP를 생성하면서 열도 함께 만들어냅니다. 2. ATP 생성 메커니즘과 열 발생 세포호흡이라는 복잡한 대사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며, 이 과정은 산소, 우투, 사프토, 식, ATP, 이산화탄소 플러스 물, 열이라는 반응식으로 요약됩니다. 이때 핵심 단계는 미토콘드리아의 전자전달 일렉트란스포트 체인입니다. 이 과정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ATP 생성의 핵심 메커니즘 1. 여도당, 지방 등과 세포 내에서 분해됩니다. 2. 이 과정에서 수소이온 H-, 즉 양성자와 전자 이민은스가 떨어져 나옵니다. 전자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전자 전달계를 타고 이동하며 이때 양성자가 막을 따라 농도차를 이루고 마지막에 ATP 합성 효소 ATP 신테이즈를 통해 ADP 플러스 파이 ATP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과정에서 일부 에너지가 ATP로 저장되고 일부는 열토로 손실됩니다. 3. 생성된 에너지 중 얼마나가 열이 되는가? 전체 포도당 1분자에서 만들어지는 38 ATP 중 에너지 총량의 약 40%가 ATP로 저장, 나머지 약 60%는 열로 손실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의도된 손실이 아니라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열 생성 과정입니다. 바로 이 열이 모여 기초 체온 6점을 유지하게 되죠. 사실 결론적으로 오픈 쿼트. ATP는 세포 에너지의 저장 형태이며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 특히 전자전달계와 ATP 합성 단계에서 양성자의 이동, 전자의 흐름,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며 이 반응의 부산물로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Close quote. 그래서 ATP가 많아질수록 세포 대사가 활발해지고 그에 따라 몸도 따뜻해지고 체온이 유지되거나 올라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신경세포뿐 아니라 근육, 간, 심장 같은 고대사 기관에서도 매우 중요한 작용이에요. 말씀처럼 양성자 H, 전자 E메노스, 그리고 산화환원 반응이 바로 열의 근원이라는 설명은 과학적으로 아주 정확합니다. 네. 자, 우리가 먹은 포도당의 약 40%는 이제 ATP로 만들어지고, 에너지로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60% 정도가 열로 전환된다. 요렇게 그냥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당 소모를 잘 해야 몸도 따뜻해지고 또 힘도 생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즉 소화가 잘 되고 포도당 흡수가 잘 되고 포도당이 세포에 들어가서 에너지로 전환되어야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도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가지고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근육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소실되지 않도록 또는 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체온이 더 따뜻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